혹시 요즘 몸 어딘가가 가렵지 않으신가요? 목이나 겨드랑이 어딘가를 자주 긁고 계시지는 않나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서 나타나는 가려움 증상이 암의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황금 타임을 놓치고 투병 생활을 하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특별히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무심코 넘기신다면 여러분의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는 시그널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가 넘으셨다면 필수 시청하셔야 합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종양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최현욱입니다.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암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몸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몸 어딘가가 자꾸 가려운데 벌레 물린 자국도 없고 새로운 세제나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나 보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병원을 찾아주신 환자분들만 살펴봐도 목 옆쪽 가려움으로 내원하신 72세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고, 겨드랑이 가려움을 호소하신 69세는 폐암이었으며, 손목 가려움 때문에 오신 74세는 신장암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 모두의 첫 번째 증상이 바로 가려움이었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아니고 덩어리도 아닌 단순한 가려움이었죠. 그런데 모든 분들이 평균 4개월 동안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6군데에서 나타나는 위험한 가려움의 정확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점검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려움의 정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려움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패턴과 지속성입니다. 위험한 가려움에는 5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깊이입니다. 일반적인 가려움과 달리 피부 표면이 아닌 안쪽 깊은 곳에서 긁히는 듯한 둔한 느낌이 납니다. 둘째는 지속성입니다. 3주 이상 매일 같은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셋째는 시간성입니다. 특히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넷째는 반응성입니다.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발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국소성입니다. 넓은 범위가 아닌 특정한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가려움의 강도가 아닙니다. 아주 약한 가려움이라도 위 특징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국제종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암 환자의 약 30%가 진단 전 단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45%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암 환자 10명 중 3명에서 4명은 다른 증상보다 가려움을 먼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몸의 6군데에서 나타나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 옆쪽의 지속적 가려움과 갑상선암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갑상선암 환자 중 약 20%가 초기 증상으로 목 부위의 가려움을 호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두상 갑상선암의 경우 이 비율이 30%까지 올라갑니다. 72세 박정환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거의 2달 동안 새벽마다 목 옆쪽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곤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목걸이나 옷기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목 왼쪽만 가렸고 다른 곳으로는 번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암 초기 단계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갑상선에 종양이 생기면 주변 림프절과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목 부위의 미세한 신경섬유를 자극하여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갑상선암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일반적인 알레르기성 가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가려움은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가려움 완화약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암으로 인한 가려움은 갑상선 호르몬 불균형과 염증 물질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려움 완화 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겨드랑이 부위의 가려움과 폐암입니다. 폐암연구재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폐암 환자의 약 15%가 진단 전 4개월 동안 겨드랑이 부위의 원인 모를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폐 상엽에 종양이 생긴 경우 이 비율이 22%까지 올라갑니다. 69세 김철수 어르신은 오른쪽 겨드랑이가 계속 가려워서 데오드란트를 3번이나 바꾸셨습니다. 데오드란트도 바꾸고 면도도 자주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겨드랑이 한 부분이 자꾸 가려워서 옷을 갈아입어도 계속 불편했어요. 마치 안쪽 깊은 곳에서 간지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폐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폐에 종양이 생기면 호흡 과정에서 다양한 독성 물질들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이런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 겨드랑이의 림프절과 신경을 자극하여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폐는 가슴 속에 있는데 겨드랑이가 가려운 이유는 인체의 림프순환 체계 때문입니다. 폐와 겨드랑이 부위는 같은 림프절 체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는 림프 연관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폐암 초기에 나타나는 겨드랑이 가려움이 종양에서 분비되는 면역억 제물질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들이 림프계를 통해 겨드랑이로 전달되어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손목 가려움과 신장암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암 환자의 약 18%가 초기 증상으로 손목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신세포암의 경우 이 비율이 25%까지 올라갑니다. 74세 이영희 어르신은 양쪽 손목 안쪽만 계속 가려워서 시계줄을 5번이나 바꿔보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니 신장암 초기였습니다. 신장암이 발생하면 신장의 역과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 내 독성물질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크레아티닌과 요소질소 같은 물질들이 손목의 섬세한 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손목은 혈관과 신경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부위라서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신장암에서 나타나는 가려움은 요독성 물질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가려움 완화약으로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연구에서 신장암 세포가 특별한 독성 단백질을 분비한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이 물질들이 손목의 신경수용체를 자극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신장암 진단의 새로운 지표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배꼽 주변의 가려움과 위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암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암 환자의 약 12%가 첫 증상으로 배꼽 주변 가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소화기 암에 비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진행성 위암에서는 이 비율이 약 20%까지 올라갑니다. 67세 정미숙 어르신은 배꼽 아래쪽이 자꾸 가려워서 속옷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배꼽 주변이 약간 가려웠는데 마치 안에서 뭔가가 콕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속옷을 바꾸고 순면 제품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화 불량도 있어서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 그 부위 피부가 약간 어둡게 변하고 거친 느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위암이었습니다.
위암은 복강 내 다른 장기들과 달리 복막을 통해 배꼽 부위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암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성 물질들이 복막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한 염증이 배꼽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등의 가려움과 간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간암 환자의 약 14%가 진단 전 6개월 이내에 발등의 가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간경변에서 발전한 간암의 경우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갑니다. 70세 박순자 어르신은 거의 5개월 동안 양쪽 발등이 가렵고 부은 느낌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양쪽 발등이 하루 종일 간질간질하고 저녁에는 더 심해졌어요. 신발을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고 나중에는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간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들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혈액순환이 가장 느린 발등 부위에 이런 독성 물질들이 축적되면서 염증과 가려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허리 옆구리의 가려움과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장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장암이 진행된 환자의 약 16%가 허리 옆구리의 신경성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초기 증상이 바로 가려움입니다. 특히 직장암과 결장암의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68세 강병호 어르신은 오른쪽 허리 옆구리가 계속 가려워서 의자를 자주 바꾸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앉는 자세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변비도 심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대장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대장에 암이 생겨서 진행되면 복강 내 압박으로 인해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압박이 허리 옆구리의 신경섬유에 영향을 주어 신경병증을 일으키는데 이때 가려움이나 저린 느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종양성 신경압박증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대장암세포가 분비하는 특정 물질들이 신경 전달 체계를 방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대장암에서 나오는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신경독성 물질들이 허리 부위의 미세한 신경섬유들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주 법칙입니다. 어떤 부위든 3주 이상 지속되는 가려움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암 연구기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바로 이 3주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크림 테스트입니다. 보습제나 가려움 완화 크림을 일주일 정도 꾸준히 발라봐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과학회에서는 일반적인 건조성 가려움은 사흘에서 일주일 이내에 보습제로 개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반 증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려움과 함께 이유 없는 피로감, 체중 감소, 밤에 식은땀 흘리기, 열감, 소화불량, 기침 등이 나타난다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종양학회에서는 이런 증상들을 비특이적 전신 증상이라고 부르며 암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려움의 패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낮보다 밤에 더 심해지거나 특정한 한 부위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나 피부 상태는 정상인데 안쪽에서 긁히는 듯한 느낌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암병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유전자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3배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는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가려웠는지, 어떤 느낌인지, 하루 중 언제 더 심한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가족력은 어떤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성공률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할 경우 이 비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30년 동안 암 전문의로서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깨닫게 된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암은 절대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몸은 사전에 경고를 보내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6군데의 가려움증이 바로 그 경고입니다. 목 옆쪽, 겨드랑이, 손목, 배꼽 주변, 발등, 그리고 허리 옆구리가 바로 그곳들입니다. 제가 직접 치료한 모든 환자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초기에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 결국 그 사소한 가려움증 덕분에 일찍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박정환 어르신의 목 가려움, 김철수 어르신의 겨드랑이 가려움, 이영희 어르신의 손목 가려움이 모두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최근에 조금 가려운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문의하셨는데 우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려움증이 암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주 이상 동일한 부위가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보습제나 가려움증 완화제를 써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야간에 더욱 심해져서 수면을 방해받거나 피부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서 긁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65세를 넘기셨으면서 위 증상들 중 어느 것이라도 경험하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시는 것이 그럴 줄 알았다며 후회하시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여러분의 몸이 전하는 메시지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내일을 약속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